목록 퀴즈. 목록 퀴즈 1회는 2023년 1월 15일 낮 3시부터 진행되며 우승자에게 선물을 보내준다. 목록 퀴즈 1회는 목록정의 구독자 중에 선착순 98명이며 신청하면 줌 참석 링크를 받아 입장한다. 목록 퀴즈 1회 참여 신청 연락처는 문자 010-6670-7201, 카톡 티르666, 텔레그램 티르303이다. (2023년) 바뜨르 캐레이 비공개 강의는 샤먼 바이블 출판 특집으로 진행됩니다. 2023년 1에서 12강을 미리 신청하시는 분들께 목룸메이슨 쓰는 반지를 선물해드립니다. 목룸메이슨 3종 아이템을 모두 가지고 있다면 목룸메이슨 후드 집업 티셔츠를 보내드려요. 안녕하십니까, 김정민입니다. 목록 동심파괴 세계사 제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방송에 이어서 오늘 2부 제2의 영일동맹 결성과 대동아 공영권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일본이 점점 분위기가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왠지 한국이 낙동강 오리알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적인 느낌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방송 했던 트럼프에게 뒤통수 맞은 몽골 박사인가 그 방송 하신 거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미국 현지에 갔을 때도 뭔가 이상한 낌새를 차렸거든요. 한국에 있을 때는 몰랐지. 그런데 미국 가서 직접 그런 사람들 만나면서 느꼈던 게 뭔가 이거 뭔가 내가 생각했던, 아니면 우리 한국인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뭔가 그림이 다른 것 같은데 라는 막연한 느낌이 있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그 느낌이 확신으로 지금 들고 있어요. 자, 영일동맹인데, 이제 영일동맹을 하면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일본이 무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동맹이라는 거는 원래 힘 있는 나라끼리 힘을 합쳐서 서로 돕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일본은 무장 국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일본이 지금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무장을 하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이 북한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을 겁니다. 북한 저가 엑스맨이다. 북한이 미사일을 쏴서 좋아할 나라가 누구냐, 이거를 자꾸 얘기했잖아요. 북한이 미사일 쏘면요, 일단 중국은 싫어합니다. 왜냐면 중국이 좀 가만히 있어줘야 중국이 경제발전도 하고 이렇게 집중을 할 텐데, 북한이 자꾸 미사일 발사를 하고 자꾸 도발을 하게 되면요, 미국이 중국을 쪼거든. 야, 너 시기 중국 북한 관리 똑바로 못해? 북한이 자꾸 이렇게 미사일 쏘고 핵실험하는데 너 뭐하냐? 이런 식으로 자꾸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또 감싸줘야 되잖아, 또 북한을. 왜냐면 북한이 무너지면 순망치 하나 아닙니까? 압록강을 경계로 두고서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같이 국경을 중국과 직접 맞대는 상황은 중국이 원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북한 체제를 유지를 시켜야겠는데, 자꾸 저렇게 나오면은 문제가 있다는 걸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한을 안 감쌀 수도 없어요. 왜? 북한이 있어야 얘네들이 살아남으니까. 이런 딜레마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처음에 제가 2017년도에 한국에서 활동할 때만 해도 북한은 저 새끼들 저러다가 미국한테 쥐어 터져서 죽는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보면은 이거 너무 무리하는데, 북한이 너무 무리해서 쏘는데 라는 느낌을 받게 된 거예요. 첫째, 저렇게 쏠 만한 돈이 어디서 나오나요? 여러분, 북한은 그렇게 부자 나라 아니거든요. 미사일을 올해도 엄청나게 쐈죠? 도대체 저 돈이 어디서 나와? 하는 거예요. 통계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 어떤 통계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엔 또 미사일이 또 많잖아요. 장거리, 단거리 이런 거. 근데 어쨌든 좀 무시하고 평균치로만 계산했을 때, 북한이 4번 미사일을 쏘면은 그게 북한의 1년 GDP랍니다. 4번 쏘면. 이번에 북한 몇 번 쐈어요? 거의 10년치에 가까운 GDP, 10배예요, 10배. 미사일을 발사했단 말이야. 이게 어떻게 가능해? 우리나라도 이번에 현무 미사일 쏜다고 실험하다가 격발 불량 나가지고 이렇게
추락해가지고 화재 나고 막 그랬잖아요. 폭발하고. 어? 원래 미사일 발사 실험이라는 거, 우주선 발사 실험이라는 게 그만큼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 미국도 옛날 때 아폴로 쏜다고 할 때 여러 번 쏘다가 실패하고 우주정사도 죽고 그랬어요. 소련도 마찬가지야. 그랬는데 북한은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빵 쏘면 성공해. 이씨 뭐 이런 경우가 있어? 또 조용히 있다가 빵 쏘면 또 성공해. 이게 말이 안 된단 말이야. 어? 북한이 무슨 기초기술이 탄탄했던 것도 아니고 후두루막두루 해서 만든다고 하는데도 성공해. 우리는 그렇게 돈을 쳐바르고 뭐 한다고 해도 실패하는데 북한은 한 방에 성공해버려요. 이거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그 북한 기술이 아닐 가능성이 있어요. 북한 자체가 이런 기술이 없거든. 남의 나라 거 가져다 쏘는 걸 수도 있단 말이야. 지금 이게 의심되는 게 많아요. 그리고 일단 돈. 우리나라도 제대로 쏘지를 못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 북한은 어떻게 저렇게 많이 쏘냐예요. 그래서 일본 쪽에서도 어떤 얘기가 돌았냐면요. 이거는 이제 정예방송에서 할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얘기하면 채널이 위험해져요. 그래서 하는데 일본 쪽에서도 그런 얘기가 솔솔 나옵니다. 일본이 북한을 돕고 있다. 북핵 개발을. 근데 그거는 뭐 음모론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저도 이렇게 해서 하는 거 많이 비공식 루트로 해서 알고 있는 게 많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에는 조금만 얘기해드리면 미국하고 일본이 깊게 개입돼 있어요. 네. 그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생각하는 건 이제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의 싸움, 그렇죠? 맨날 자유민주주의와 뭐 저러한 그 인권을 탄압하는 독재국가, 공산당과의 싸움, 늘 이런 식의 양분화된 사고방식을 여러분들이 텔레비를 볼 때마다 계속 주입당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한국, 미국, 일본은 한편, 중국, 북한, 러시아는 뭐 반대 진영편. 크게는 맞아요. 결코 틀리잖아. 틀리지는 않은데 문제는 뭐다? 이 정치의 세계, 공작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은 결국 뭐예요? 외교의 목적은 뭐예요? 승리해서 상대방을 이겨서 제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적과도 동지가 되기도 하고 동지를 버리기도 하고 이런 모든 여러 가지 일들이 다 벌어집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단순해갖고 자기가 뭐 나는 좌파, 나는 우파 그러면은 그냥 그 진영 논리로만 움직여요. 그래서 자기 쪽 진영이 흥해야만 자기가 대리만족을 느끼던 뭐 금전적인 이익이든 뭐 알 수는 없으나 어쨌든 그러면서 만족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국제사회는 그렇지 않다예요. 근데 이거를 아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거의 없어요. 거의 제로라고 볼 정도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강의를 들으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저 새끼들은 좌파야. 아니면 이 새끼들은 우파야. 구별을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이거 진영 논리에 빠지면 안 보인다. 계속 얘기한 이유가 뭐예요? 그것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일본 쪽에서도 그 얘기가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재미있는 증거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정예방송에서 보여드릴게요. 네, 죄송합니다. 그거는 채널 보존을 위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괜히 따로 만든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북한이 이렇게 미사일 개발에 쏘는데 문재인 때만 18번입니다. 문재인 때만 어마어마하게 많이 쐈어요. 지금 윤석열 때도 많이 쐈죠. 이게 말이 안 돼. 이렇게 쏘는 것 자체가. 북한 돈 없어요. 네. 자, 그랬는데 일단 이거는 예전에 제가 얘기했던 내용이죠. 야, 이거 얘기할 때 어땠습니까? 이 얘기할 때 우리나라에서 방송 좀 해서 얼굴 좀 유명하다는 사람들, 제가 이거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갖고 대북 송금해서 북핵 개발에 쓰인다고 했을 때 저를 완전히 미친놈의 음모론자로 몰아갔죠. 근데 이제 어떻습니까? 뉴스 기사에 나오고 있죠. 응? 옛날 때 JTBC에선 제가 한 이런 얘기를 갖다 가짜 뉴스라고 얘기했죠. 가짜 뉴스 아니죠. 맞죠? 이제 나오잖아요. 야, 근데 얘네들 하는 걸 보면 진짜 뻔뻔스러운 게 그래놓고 요즘 이제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막 지들이 떠들어. 지들이. 제가 얘기할 때는 가짜 뉴스네, 뭐 극우 유튜브네, 온갖 수를 다 해놓고서 이제 나오니까 그쪽에서 전문가 불러놓고 마치 자기네들이 막 알면서 얘기한 거냐 이게. 진짜 가소롭잖아요, 진짜. 와, 웃기지 않아? 저희 방송을 여태까지 쭉 봤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얼마나 공격을 많이 받았는지. 제 채널이 그래서 터지게 했잖아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인데 그게 굉장히 큽니다. 왜냐면 북한과 사바사바에서 북핵 개발하고 하는데 한국에서 돈이 새는 것 같다. 이게 얼마나 큰 문제야. 근데 돈이 새는데 그냥 새는 게 아니라
북한에 돈이 새는데 일부가 새갖고 인마이 포켓으로 쟤네들 정치 작업으로 들어가고 있다. 엄청나게 큰 거지. 어? 이 얘기를 입막음 하려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올렸던 영상들이 유튜브상에 다 사라졌죠. 왜? 못 보게 하려고 하니까. 어쨌든 그랬으나 이렇게 윤석열이 대통령이 아니던 검찰총장 시절에도 이렇게 레이 국장이 와가지고 미국이 두 번째래요. 두 번째 우리나라에 이렇게 온 게. 예. 그리고 가상화폐를 해가지고 범죄 저지르는 거. FBI에서 조사했습니다. 보이스 피싱하고 그 다음에 그 암호화폐 FBI에서 왔어요. 자, 그랬었고 재무차관도 왔었죠. 이 재무차관이 왔을 때 통일부의 사람들을 만났어. 통일부. 여러분, 재무차관이 야야야 여기 한국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있다. 한국을 경유해서 북한에 대북 송금이 되는 것 같다. 라는 거를 조사하러 왔는데 통일부 장관을 만납니다. 왜? 응? 왜 통일부 장관 만날까요? 다 이유가 그림이 안 보이십니까 이게? 그리고 그 당시에 이게 문재인 정권 때였는데 이때 그 우리나라 정부에서 어떻게 대응했어요? 야, 미국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하지 마. 이렇게 하잖아요. 협조 안 해주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대북 송금이 있었겠지. 그래서 저 당시에 제가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가짜 뉴스 유포자, 극우 유튜버라는 말을 들어가면서 이 얘기한 거 아닙니까? 청와대 국민청원에 김정민 박사 저 새끼 감옥에 집어넣어라. 저 새끼 이상한 말 한다. 입 막아라. 저 때 아닙니까? 근데 요즘 뉴스에 나오죠?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이야기도 나오고 다 나오고 있죠 지금. 다 맞았잖아. 내가 무슨 음모론자야. 아니 다 신문기사라든가 자료 분석하면은 이걸 못 맞추는 게 바보 아닌가? 일반인들은 넌 왜? 적어도 전문가들이라면 아니 있는 정보만 딱 봐도 벌써 딱 그림이 오잖아요. 그래서 옛날 때 내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런 거 분석하는 거는 서울대에서 미국에서 공부하는 거 안 된다. 미국에서 부모님 돈 받아가지고 배부르게 공부한 사람들은 이 배고픈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를 알 수가 없다. 나는 배고프게 공부한 사람 아닙니까? 잔머리를 굴리게 되죠. 그래서 내가 북한이라는 그 사고방식을 누구보다 쉽게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꼼수. 응?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거죠. 말이 왜 안 돼? 나 같으면 그렇게 하겠다. 옛날 때는 내가 그랬잖아. 내가 북한에 김정은 같은 주석이면 난 이렇게 한다. 나 같으면 이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가잖아요, 진짜. 왜? 내가 공산당 국가에서 하루 이틀 살았습니까? 장장 13년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소련 국가들, 그러니까 공산당 국가들 사람들이 어떠한 멘탈리티를 움직인다는 걸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탁탁 맞추는 거야.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 이런 거 이해를 못하지. 이런 거 생각을 못하죠. 다 이렇게 그냥 주는 거 받아먹고 장학금 받아먹고 이렇게 공부했으니 알 수가 있나. 그러나 이렇게 갑니다. 요즘 방송 보면 이제 가소로워 죽겠어. 응? 옛날 때 했던 얘기 다 그냥 하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암호화폐로 해서 미사일 자금 조달한다는 얘기. 2022년입니다. 그쵸? 응? 드디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드디어. 네. 2018년에 제가 이 얘기를 했을 때, 2018년에 이 얘기를 했을 때는 제가 미친놈 극우 유튜버로 몰렸는데, 2022년이 되니까 이제야 나타나는 거예요. 그쵸? 세상이 이런 겁니다. 야씨 이렇게 됐으면 내 채널 돌리도 내가 무슨 거짓말했어. 다 내가 얘기한 건 사실이잖아요. 제가 옛날 때 얘기했잖아요. 내가 예측한 것 중에 틀린 거 딱 하나 있다. 3협대 안 무너진 거. 그거 빼놓고는 다 맞췄다. 응? 그렇잖아요. 사람은 실수할 수도 있는 거야. 그리고 나는 점쟁이가 아닙니다.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분석하는 거야. 이 정도의 적중률이면 엄청난 분석 능력이야. 남들은 한 개도 못 맞춰요. 자, 그리고 이제 핵 만든다는 거. 이제는 얘기 다 나와, 이제는. 여기 보십시오. FBI에 잡히다. 해서 나오죠? 금융기관과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서 사이버 공격 돈 벌고 해서 핵 개발했다는 거, 이런 거 나오죠? 그게 바로 요때입니다. 이때부터 이미 조사를 시작한 거예요. 2019년부터. 그래서 이제
최근 뉴스에 나오는 겁니다. 2022년에. 제가 그런 얘기를 괜히 한 게 아닙니다. 미국 적자라도 읽어봐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얘기했을 때 저 음모론자로 몰고 가고 막 그랬죠? 그 어디 방송에 나가서 면담할 때 이런 거 얘기했더니 나는 그런 거 못 믿겠다. 말도 안 된다. 저런 음모론자들의 말을 믿지 말라. 아주 특별 방송까지 하고 막 한 사람이 있는데 맞잖아 내 말이. 그런 게 꼰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전을 못하지. 나라를 멸망시키고 나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모르고 국제정세가 어떻게 흐르는지도 모르고. 아휴 말해서 뭐 합니까? 이미 구구는 기울었고 늘 얘기합니다만 이제는 골든타임을 놓쳤어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건 뭡니까? 각자 도생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나마 그때는 희망이라도 있었어. 터닝을 이게 방향키라도 바꿔서 돌리면은 그나마라도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기회라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는 없어요. 시간 지났어. 타이밍을 놓쳤단 말이야. 그래서 각자 도생. 지금도 제가 이 방송을 계속 하면서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는 어떤 대안을 제시해서 무슨 대안이야 이미 끝났는데 여러분들은 이미 이렇게 된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걸 얘기하는 겁니다. 각자 도생에도 그것도 굉장히 오래전에 시작한 얘기죠. 어때요? 진짜 이렇게 왔잖아. 이제 각자 도생의 시대 맞죠? 이렇게 됐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박사님 빨리 중국 욕 좀 하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이미 다 끝나는데 중국은 이미 망했다는 얘기 했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빨리빨리 지도 나가야죠. 자 그래서 북한이 이런 식으로 계속 자금을 모읍니다. 그리고 여기 개성공단에 계속 돈이 이렇게 나갔다는 것도 웃기는 거예요. 이거 왜 안 막았을까? 개성공단에 돈이 나가는 거 관리하는 거는 이거 통일부 쪽 아닌가? 이걸 왜 몰랐을까? 놀랍죠? 재무차관 맨델커가 왜 통일부 쪽을 만나는지 감이 오시죠? 얘네들은 그러겠지. 업무 미숙. 이거 사기업이었으면은 잘리는 거예요. 회사에서 저렇게 돈이 그냥 누수가 됐는데, 어마어마 한두 푼도 아니잖아. 그리고 이 사건이 나오고 있죠, 요즘. 그 사건이죠. 이게 누구랑 연결되어 있어요? 서울시장, 성남시장, SM 엔터테인먼트 회장. 이 있는 호텔에서 이 그리피스라는 사람이 암호화폐 가지고서 북한 돈 세탁하는 거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 안 나오는구나. 여기 서울시장은 저승 갔고 SM 엔터테인먼트 이수만은 은퇴했고 성남시장은 지금 대통령 하겠다고 바둥바둥 거리고 있죠. 이재명 사건이 진짜 크다고 했잖아요. 제가 저번에 대통령 선거 때도 이재명만큼은 되면 안 된다. 뭐 윤석열이가 뭐 좋아서 그런 거 아니다. 그런 게 아니라 이재명은 매우 위험한 인물이다. 왜 얘기했습니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북한하고 지금 연결돼 있어. 계속 지금 나오잖아요. 측근 사람들이 뇌물 수술했다는데 뭔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지금 조사가 되고 막 뭐 구속되고 하는데 보면은 대북 선거랑 연결돼 있네. 이재명 연결 안 돼 있을까? 이거 됐을 것 같은데. 최측근까지 다 있어요. 그 측근들이 그냥 움직였을까? 윗사람 말 안 듣고 그냥 막 독단적인 행동을 했을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이재명 사건 크다는 거예요. 이재명이 감옥에 못 가고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다음번에 대통령이 된다. 우리나라 둠스데이 되는 겁니다. 그때는 이제 한국 탈출해야 돼요, 진짜.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더 이상 한국에 이제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왜? 미국은 상관 안 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뭐 미국이 막지 않을까요? 그걸 어떻게 막습니까? 그리고 굳이 막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보물이 많아요. 삼성, 현대, LG, 그 다음에 각종 원자력 발전 기술, 뭐 IT 테크놀로지 뭐 등등 우리 갖고 있는 기술이 많잖아. 이거 미국이 탐내요. 근데 한국이 친북적인 행동을 하면서 한국의 정부가 반미 행태를 보이면 미국은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좋아요. 왜? 아니 뺏어먹고 싶었는데 동맹국이랑 못 뺏어먹었단 말이야. 근데 이 동맹국이었던 한국이 미국의 적대적인 태도를 보여.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땡큐죠. 나는 끝까지 동맹국으로서 의리를 지키려고 했는데 네가 배신 때렸다. 네가 먼저 날 공격했어. 이 기술이 북한으로 유입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중국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고로 우리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 관리 들어가야 된다. 삼성의 반도체 이런 것들 다 해갖고 다 들어와 할 수 있잖아요. 응? 미국은 상관 안 해요. 우리나라에서 이재명 대통령 되는 건 미국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겁나는 거야. 아니 이 정도면은 감옥에 갈 만도 한데 안 가져요. 도대체 얼마나 막강한 세력이 비호해 주길래 이러는 거야 도대체. 응? 안희정 같은 사람은 그거 불륜 하나로 해가지고 감옥에 한 5년인가 썩었죠? 이재명은 뭐 옛날 때 김사랑이지 뭐 누구 감금도 시켰다 그러고 자기 그 형도 정신병원 감금시키고 뭐 영화배우 뭐 했다고 안 했다 뭐 이런 뭐 얘기도 나오고 막 온갖 게 다 있어도 멀쩡해. 이야 대단해 대단해. 응? 누가 도와주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야. 어쨌든 이렇게 북한이 깊이 연결돼서 암호화폐를 통해서 이렇게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북한이 자금을 대줘서 했고 측근들 얘기했죠? 수학물 이런 데서 북한이 대북 송금했다는 거. 이게 다 어디로 쓰이는 거예요? 북핵 미사일 개발로 갑니다. 네,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임직원들이 책 사이에다가 달러를 숨겨서 출국하는 방식으로 외화를 밀반출하는 것도 이것도 웃겨요. 이게 뭐예요 결국? 임직원들이 직접 비행기표를 사서 돈을 갖고 해외를 왔다 갔다 하면서 현금으로 돈을 해외로 빼돌렸다는 소리 아니에요. 응? 이거는 벌써 목적이 드러나죠? 선명하게. 에? 이게 그래서 북한으로 지금 흘러 들어간 지금 포착이 지금 보이잖아요. 지금 정황이. 응? 이거는 꼭 줘야 될 이유가 있었나 보네. 그리고 저런 돈들이 바로 아까도 얘기했듯이 북한 핵 개발에 쓰인 겁니다. 우리나라도 북한의 핵 개발에 도움을 주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러니까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국민들이 좀 깨야 되는 게 좌파 우파로 나뉘어서 저 광화문 광장에서 데모하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런다고 해서 바뀌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시간과 돈만 낭비되고 인생 허비하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왜 그러느냐? 북한이 무너지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내부에도 있지만요. 해외에도 많아요. 북한이요.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 나라예요. 우리는 뭐 반도체라든가 이런 기술 같은 걸로 해서 꽤 유용한 어떤 나라라면은 북한이라는 나라는요. 작은 세탁하는데 최적의 나라예요. 북한이 자금 돈 세탁해주는 나라란 말이야. 전 세계의 어마어마한 부자들의 돈 세탁해주는 대행업소를 하는 나라입니다. 여러 나라들이 있어요. 뭐 리히텐슈타인, 뭐 버진 아일랜드 뭐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거보다 북한이 이거야. 볼륨이 다르죠. 그럼 북한이 그렇게 돈 세탁을 하려면은 뭘 팔아야 됩니다. 여러분 돈 세탁 같은 거 할 때 어떻게 해요? 뭐 어떤 물건 같은 거 할 때 이게 100원짜리인데 110원짜리로 해서 가격을 올려 붙인 다음에 10원만큼 더 받은 이렇게 빼돌리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뭔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하는 세탁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북한이 하는 그 세탁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마약이에요. 마약 생산해갖고 해외에 팔아가지고 그래서 현찰을 받아서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단 말이야. 그러려니 여러분 북한이 마약을 좀 많이 팔아야 됩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아야 돈 세탁이 가능해지죠? 그런 거 해요. 또 뭐 해요? 매춘 장사예요. 우리나라 그 나눔해지 위안부 하는 애들은 왜 북한에 이런 거 왜 비판 안 하는지 몰라? 맨날 일본 때려잡자. 일본 끝났어요. 전쟁 패망해서 다 항복하고 다 뒤져버렸어요. 그런데 그거 계속 붙잡고서 지금 늘어지죠? 지금 북한은 현재 진행형으로 그런 매춘을 한단 말이야. 이런 방구도 없죠. 이런 방구도 없어. 그리고 이제 미사일, 핵 개발 이런 것들. 이런 걸로 해가지고 북한이 좀 먹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한이라는 나라가 무너지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이 북한을 키워줍니다. 근데 이건 정말 아이러니한데 일본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옛날 때 내가 그 얘기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좌파와 일본의 우파는 한편이다. 되게 아이러니하죠? 내가 이렇게 얘기해서 사람들이 이해 못한 사람 정말 많았어요.
왜요, 박사님? 왜 좌파, 우파? 그게 아니라니까 그러네. 정치의 영향으로 들어가 봐요. 그러면 그게 제가 지금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있어요. 일본은요, 북한이 핵무장을 해서 공격하는 게 너무나 좋습니다. 전혀 이게 위협이 되지 않아요. 왜? 그거를 빌미로 해서 일본은 보통 국가가 될 수 있거든. 그리고 이제 됐잖아요. 그래서 옛날 때 그 얘기 있잖아요. 북한이 이렇게 자꾸 미사일 많이 쏘면 일본 보통 국가 된다. 저거 안 좋은 거다. 그래서 중국도 싫어한 거란 말이야. 북한 자제시키려고 한 거야. 야,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왜?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쏠수록 일본이 자극받아서 무장을 하려고 한단 말이야. 이미 벌어졌어요, 이미. 네. 그랬고, 이렇게 우리 이재명 선생님, 중국에다가 깨알같이 이렇게, 이런 거 하고. 자, 이제 중국이 이제 그리고 이제 나옵니다. 지금, 일본이 보통 국가가 되는 건 북한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북한은 핑계입니다. 북한은 불쏘시개 역할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 쪽에서 북한으로 돈, 자금 무진장 많이 들어갔습니다. 공식적으로 드러난 것만 해도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희한하게도 일본의 우파 정치인이라는 자민당 정치인들이 대북 송금으로 해서 북핵 개발되는 거에 관련돼서 처벌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희한하잖아요? 어? 희한하잖아요.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근데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누가 돕는 세력이 있구나. 좀 이따 결론부에서 얘기할 겁니다. 도와주는 세력들이 있어요. 자, 이거는 다 중국 때문에 하는 겁니다. 북한은 핑계예요.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근데 요즘 옛날 때는 이런 게 돼도 중국이 끄떡이 없었는데 요즘 중국은 이제 맛이 갔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제 중국 오늘 내일 해요. 네. 자, 중국이 이제 백지 시위를 해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이 백지 시위가 전국에 확 퍼집니다. 여러분 뉴스 잘 기억해 보세요. 저 당시에 북경, 천진, 그 다음에 칭다오, 그 다음 광주, 성도 뭐 등등 중국 전국에서 확 일어납니다. 그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동시다발적으로 확 데모가 일어나는 게 가능하냐고. 나는 이거 불가능하다고 봐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 주였나? 방송한 거 있죠? 국민에 의한 혁명은 없다. 없어요, 그런 거. 중국에서 일어난 이번 백지 시위는요, 분명히 외세가 개입되어 있을 겁니다. 물론 중국 매체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다만, 그러한 그 외세 개입이 있다는 중국 매체의 뉴스가 나오면, 우리나라에서는, 혹은 전 세계 사람들은, 저 공산당 저 빨갱이 새끼들 저 또 거짓말 뉴스. 이렇게 치부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공산당이라도요, 진실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진실을 말하냐? 불리할 때. 자신들이 불리할 때 진실을 말합니다. 자신들이 유리할 때는 얘기해. 한데, 지금 쫄리거든. 다급해요. 진짜 전 있다고 봐요. 홍콩 민주화 시위 때도 그게 어디 순수하게 홍콩 민주화 시위입니까? 그 뒷배경에 미국하고 영국 없어요? 있을 텐데, 분명히. 홍콩 민주화 시위 이런 거 할 때에도 보면은 그 외국 대사들이 그 시위대에 구경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가 있고 막 그래서 그 유튜브에 찍혀가지고 올라온 영상들이 있어요. 그 내가 어딘가에 있는데 너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가 많아서 못 찾고 있는데 해서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백지 시위가 전 지역에서 일어납니다. 그런 바람에 어떻게 돼요? 결국은 코로나 정책을 완화해 버립니다. 네. 왜냐면은 중국 사람들이 가난해요. 옛날 때 그 얘기해서 그래요. 중국인들은 애국심 없다. 애국심이 있는 척을 할 뿐이지. 중국인들이 분노하는 거는 자기네 중국이란 나라가 공산국가가 되느냐, 민주국가가 되느냐 이런 거 관심도 없다. 걔네들은. 그냥 내 주머니에서 돈이 빠져나가면 그때부터는 태도가 변한다. 중국인들은 굉장히 물질주의적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국인들이 그 서슬퍼런 공산당이 공안을 동원하고 군대를 동원하고 해서 도시 폐쇄시키고 인터넷 차단하고 막 그러면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엄청나게 빡세게 방역을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2년 반 가까이 되면서 중국의 그 사람들이 가난해졌어요.
아무리 멀쩡한 회사라도 2년 반을 일을 안 하면요, 회사 부도납니다. 중국은 그렇게 해버렸어요. 제로 코로나를 하겠다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초창기엔 버텼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해서 돈을 다 써버렸어. 이게 그냥 2년 반을 일을 안 하고 집에서 실업자처럼 있으면서 써도 돈이 펑펑 날아가는데, 이 2년 반 동안 쓴 돈은 어떻게 된 거냐면 진짜 특별한 것도 한 거 없이 그냥 밥 세끼 먹고 이러는 건데도 돈이 두세 배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왜? 방역 때문에 모든 물 유통이 다 끊겼기 때문에 옛날 때는 100원이면 샀던 달걀을 500원을 주고 사야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2년 반 동안 모아놨던 많은 돈들이 다 소진돼 버린 거야. 이젠 더 이상 남은 돈도 없어. 근데 또 아파트에 처박히래.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국 공산당도 더 이상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왜? 이제 중국도 하다 보니까 중국 산업 전체가 무너지게 생겼어. 방역은 해야겠는데 했다가는 중국 전체 산업이 다 위기에 몰려. 산업 경계, 산업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죠? 체제 붕괴로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개방해버린 거예요, 지금. 응? 개방을 했는데, 이 시기가 정말 묘하게 강택민이 죽습니다, 이 시기에. 그러니까 옛날 천안문 사태가 떠오르는 거예요, 중국이. 중국이 천안문 사태 때 후야오방, 하필이면 그때 그 사람이 죽어가지고, 그게 이제 추모하는 열기가 생기면서, 그러면서 이제 대규모 시위로 확산된 거거든요. 시진핑도 그게 연상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야, 이거 지금 경제가 안 좋아갖고 사람들 민심이 흉흉한데 여기서 또 강택민까지 죽어버렸으니 이거 추모한다고 사람들이 우르르 몰렸다가 몰린 사람들이 반정부 시위로 변모가 되면은 골치 아프다. 따라서 어떻게 한다? 국민이 갖고 있는 스트레스를 풀게끔 해야 돼요. 풀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개방. 방역 풀어. 중국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최근에 엄청나게 확진자들이 많이 생겼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중국에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난 것도 이상한데 이래가지고 그냥 방역을 결국 포기해버리거든요. 그냥 다 개방. 개방하자마자 어쨌든 비공식적으로는 2억 5천만 아닙니까? 일주일 만에. 그리고 지금 거의 절반 가까이가 지금 감염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게 가능하다 생각하세요? 응? 미국이나 유럽에서 코로나19 초반에 어땠습니까? 걔네들 마스크 안 쓰고 다녔습니다. 동양에서 한국 사람들이나 이런 중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이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데 가서 마스크 쓰고 있으면 오히려 막 걔네 사람들이 막 동양인 막 뭐라 그러고 했어요. 너 병 걸렸어? 너 병 걸린 새끼가 우리나라 왜 왔어? 이런 식으로 태도를 보였단 말이야.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위험하다면서 마스크 쓰기 시작했죠? 응? 나중에. 근데 그렇게 해서 했을 때도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감염 인구가 2억이 안 됐어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중국은 단시일에 저렇게 돼버린 겁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응? 나는 그래서 이것도 이게 말이 될 수가 있는가 라는 생각도 하고 최근에 많이 죽죠. 그래서 난 여기에도 뭔가가 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채널이나 뉴스를 보면은 이번 그러한 시위를 통해서 중국이 공산당이 무너지고 뭐 좀 더 민주화 사회가 올 거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홍콩의 민주화 시위가 그렇게 세게 일어났지만 여러분 홍콩이 민주화 됐습니까? 안 됩니다. 홍콩이 민주화 시위를 해서 홍콩이 민주화가 된다면 중국도 되겠죠? 안 됩니다. 이거는 중국 공산당도 원하지 않지만 서방 세계도 원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치적 개념 관점에서 봐야 돼요. 이념의 관점으로 보면 이게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정치 역학적 관점에서 봐야 돼요. 여러분, 중국이 말을 안 듣는데 서방 세계하고 척을 지고 있는 상황인데 홍콩이 지금 중국 땅이 돼버렸잖아요. 그런데 홍콩이 옛날 그 독자적으로 영국 식민지였던 그 분리돼 있던 시절에 가졌던 그 홍콩의 그러한 지위, 뭐 아시아 금융의 허브 역할을 했던 그 지위를 계속 유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이 홍콩을 가진 상태에서 홍콩이 계속 그 역할을 한다면 중국은 날개를 달는 거죠. 여러분 조지 소로스가 저기 그 97년이었나? 2008년도였나? 97년도? 97년도 하여튼 뭐 좀 헷갈리는데 한번 홍콩을 공격을 했습니다. 금융 공격을. 근데 어땠습니까? 홍콩이 막아냈어요. 조지 소로스가 금융 공격을 해서 실패한 케이스가 홍콩입니다. 딴 데 다 이겼어요. 그랬는데 그러한 강력한 홍콩이 중국 편이 돼가지고 서방 세계의 적이 돼봐요. 이건 엄청난 거죠.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홍콩은 바로 홍콩이 갖고 있는 국제 금융에서의 위치, 그리고 홍콩의 경제가 몰락해야 돼요. 그렇죠? 그게 서방한테는 좋은 겁니다. 왜? 내게 아니잖아. 옛날 땐 자기 거였지만 이제 아니잖아. 굳이 좋아질 이유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중국의 입장에서 홍콩이 자유화한다고 민주화 시위를 하는데 저걸 방치하면 안 돼요. 저걸 방치하게 되면 중국의 여러 지역에서도 너도나도 독립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두들겨 패든 뭘 하든 저거를 장악해야 돼요. 근데 홍콩이 장악되면은 홍콩은 어떻게 될까요? 경제가 죽습니다. 왜? 외국 투자 자본들이 그러는 거지. 야, 공산당들이 들어와서 막 다 때려잡고 뭐 인권 이런 거 다 개나발로 쳐버리고서 다 그냥 조져버린다. 이런 데서 어떻게 사업하냐?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홍콩이 그대로 중국 공산당 손에 들어가는 건 서방도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도 홍콩을 때려잡는 게 정치 안정에 도움이 돼요. 마찬가지로 서방 세력도 어차피 잃어버린 홍콩, 중국이 가질 바에야 개차만 쳐서 망쳐버리는 게 더 낫죠. 가질 수 없다면 부셔버리는 거죠. 자, 이 두 개의 이해관계가 맞는데 홍콩의 민주화 시위가 막 길거리에 뭐 60만 명 튀어나왔다 뭐 한다면서 한들 그 민주화가 될까요? 안 됩니다. 이거 내가 안 된다고 여러 번 얘기했어요. 홍콩은 절대 민주화 되지 않는다. 그렇죠?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안 됐고 앞으로도 안 될 겁니다. 만약에 독립한다. 그땐 얘기가 달라요. 하지만 그런 게 아닌 상태에서 중국 땅에 지금 포함된 상태에서 무슨 뭐 민주화? 없어요. 그런 거 일어나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 벌어진 백지 시위가 중국 공산당을 무너뜨린다? 천만에 만만해. 못 무너뜨립니다. 왜? 무너뜨리려면요, 뭔가 강력한, 그게 있어야 돼요. 일본이 메이지 유신은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외세가 개입돼서 성공한 겁니다. 그냥 단순히 외세가 개입한 게 아니라 외세가 개입해서 무기를 넘겨줬잖아요.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게 도와줬잖아요. 그랬으니까 성공한 거예요. 근데 지금 홍콩 시위나 중국의 백지 시위를 보면요, 부추기기는 해. 근데 거기서 끝이에요. 부추기면서 뒤로 군자금을 대주고 무기를 대주면서 정권을 전복시키라. 그러면 전복될 수도 있겠지. 근데 그거는 또 안 해요. 왜 그렇겠어요? 혼란이 목표인 겁니다. 혼란이 목표예요. 중국 공산당이 그동안은 잘 막았어요. 잘 막았는데 이것도 계속 누적되면 피로가 쌓입니다. 처음엔 중국 경제도 잘 나가고 중국 경제가 잘 나가니까 국민들이 독재를 해도 신경을 안 써요. 뭐 공산당이 뭐 정치만 잘하면 됐지. 우리 잘 먹고 잘 살잖아. 나 계속 돈 벌어. 부동산 값 계속 올라. 어이구 내 주식 계속 올라. 괜찮아. 뭐 독재면 어때? 나도 공산당 가입할래.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닌 거죠. 야, 경제 장난 아니네. 왜 이렇게 힘들지? 근데 공산당이 하는 짓 보니까 이 뻘짓거리 하네. 이거 또 가짜 뉴스 해가지고 확진자 숫자 조작해서 발표하고 거짓말까지 하네. 야, 뭐 이래. 이것들이 이제는 중국 공산당이 더 이상 경제 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경제 발전에 발목을 잡는 쪽으로 이제 방향이 바뀌었어요. 근데 이건 모든 나라가 그렇습니다. 처음에 개발할 때 개발 독재가 필요해요. 우리나라도 박정희 대통령 때 강력한 개발 독재 했지 않습니까? 필요해. 근데 경제가 어느 선상에 올라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독재를 하면 안 돼요. 그때부터는 놔줘야 돼. 근데 우리나라도 잘 놔줬죠. 시기적절하게. 그랬는데 중국은 지금 이걸 못 놓고 있는 거예요. 놓을 수가 없지. 놓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첫째, 시진핑이 3연임을 했습니다. 장기 독재를 하면서
중국 내부의 정책들을 제고해서 적들이 많아졌어요. 또 바깥은 어때요? 중국이 경제 성장한 것 때문에 위기감을 느끼고 견제하는 세력들이 많습니다. 미국만 견제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본도 하고 유럽도 하고 많은 나라가 중국을 견제하고 있어. 그러니 중국이 민주화한다고 풀어놨다가는 외세 세력들이 개입을 해서 중국의 정치를 개판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건 중국 대혼란이 온다고. 그러니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외적인 요소로 보나 내적인 요소로 보나 안정된 중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철권 통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철권 통치를 하면 할수록 중국은 더 위험해지는 거야. 이제는 왜? 경제가 기울었거든. 그래서 사실 지금 시진핑이 하고 있는 저건요. 결국 버틸 때까지 버티다 결국은 쓰러질 겁니다. 이제 미래가 거의 확정적으로 지금 정해져 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백지화 시위는 절대 성공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중국이 아직도 그 부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중국이 아직 돈이 있어요. 그리고 중국이 완전히 무너지려면 중국의 100년의 먹거리가 사라져야 됩니다. 근데 아직 중국 내부에는 전기 배터리 기술, 드론 기술, 여러 가지 기술들이 많아서 요 경제 봉쇄가 풀리고 만약에 뭐 중국하고 다른 세계가 화해를 한다. 그렇게 되면 중국이 갖고 있는 여러 기술과 자본이 있기 때문에 그거로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살아날 수 없게 죽여야 되는 거야.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염병 더 확산돼서 지금처럼 막 죽는 사람 늘어나야 되고, 그리고 계속 반정부 시위가 일어만 놔줘야 돼요. 절대 얘네들이 무장을 해서 중국 공산당을 공격을 해서 정권을 전복시키는 일은 없어야 돼요. 계속 그래서 둘이 싸우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이 그 중국 인민들을 계속 때려잡는, 그러면서 정부와 민심이 이반되는 이것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 개입할 필요 없어. 그러면은 그 기간 동안에 중국은 갖고 있는 모든 돈이 다 소진될 겁니다. 국민이 됐던 정부가 됐던. 그리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중국은 경제 불황이 올 거예요. 그리고 이미 세계가 불황이기 때문에 탈출구가 없어. 옛날 땐 중국이 그랬어요. 우리 내수시장 많다. 13억 내수시장을 통해서 경제를 견인하겠다. 시진핑이 그 얘기했잖아요. 견인이 안 됩니다. 왜? 경제가 무너졌어. 코로나 2년 반 동안 다 개털되고 거지돼 버렸어요. 소비가 살아나질 않아 잘. 이렇게. 그래서 끊임없이 백지시랑 하면서 정부랑 해서 부딪히면은 그러면 중국은 망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망하면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경제가 워낙 나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 중국에 실력 있는 자들이 중국을 떠납니다. 돈 있는 사람, 기술이 있는 사람, 학식이 있는 사람 다 떠나고 있어요. 과거 소련이 붕괴될 때랑 비슷합니다. 소련이 붕괴되고 나서 91년도에 지금까지 러시아가 부활을 못한 이유가 인텔리전트 계층들이 다 떠났어요. 심지어 샤라포바까지 떠났지 않습니까? 미국 국적까지도 테니스 선수. 그래서 무너진 거거든요. 지금 중국이 그 일을 겪고 있어요. 미국이 그 기술자들을 쪽쪽 빨아먹고 있죠, 지금. 너희들 우리나라에 오고 싶지? 이렇게. 미중 패권 경쟁이라고 하지만 중국 내에 사는 부자들이나 기술자들은 미국 좋아합니다. 중국 좋아하지 않아요. 빨아먹는 거예요, 계속. 우리한테 와. 영주권 줄게. 이렇게. 이 기간을 거쳐야만 중국이 부활을 못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반정부시 장기화는요. 그래요. 장기화돼야 돼요. 장기화돼야 중국이 완전히 거지가 됩니다. 지금 그 시기에 진입한 거예요. 그리고 이 백지시를 하는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여기 나올래나? 여기 나온다. 이번 시위에 주체적으로 참가했던 사람들이 젊은 세대입니다. 여기도 나오지만은 원래 이 젊은 세대는 시진핑을 지지하는 홍위병들이에요. 사이버 홍위병들입니다. 그래서 뭐 김치는 중국 거, 한복은 중국 거, 이지랄 하는 애들이야. 시진핑의 그 정책을 지지하고 위대한 중국 얘기하면서 그 중국 공산당을 호위하는 호위 세력들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지금 이번 백지 시위에 나온 거예요. 왜? 못 먹고 못 사니까 나온 거지. 근데 얘네들은 그걸 하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세계에 중국 공산당을 좋게 홍보하고 중국이 세계 최고다 이런 거 홍보하면서 중국에서는 볼 수 없는 유튜브를 얘네들은
VPN으로 돌려가지고 중국 프로파간다 선전하는데 유튜브 활동도 했습니다. 이랬던 애들이,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애들이 지원해줬지. 이게 말로 하는 눈빛으로 이렇게 하면서, 해서 이렇게 보이지 않게 서로 지원해주고 해주면서 얘네들의 활동을 사이버 공간에서 할 수 있게끔 많이 지원을 해줬는데, 얘네들이 돌변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중국 공산당이 봐줘서 만들고 했던 이런 광범위한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해서 반정부 활동으로 갈 수 있단 말이야. 이번에 그 조짐이 보였어요. 그래서 잽싸게 방역 풀어버린 거야. 근데 이게 또 이제 그리고 중국이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CIA가 중국 조직 신설을 해서 인민의 전쟁 피라 이런 식으로 중국 내부에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는 반정부 세력, 그러니까 백지 시득에서 의심하는 거예요. 중국 정부에서. 이거 외세 개입된 것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동시다발적으로 생길 수가 없어요. 동시다발적으로 확 생길 수 없다고. 누군가가 컨트롤 해줬어. 옛날 때 그 중동의 아랍의 봄이 그랬어요. 아랍의 봄 때 그 많은 국가들이 전복당하고 했잖아요. 근데 전복 어떻게 되냐? 페이스북을 해버린 겁니다. 페이스북과 트위터로. 근데 지금 이 중국의 백지 시기가 비슷해요. 중국의 백지 시기야 몇 시일 날, 몇 날 몇 시에 어디서 한다. 그거 다 인터넷상으로 서로 다 교류한 겁니다. 웨이보라든가 이런 걸로. 그래서 모인 거예요. 이 SNS 플랫폼을 이용한 혁명, 이거는 CIA가 최고죠. 왜? 칼라 혁명, 아랍의 봄, 그 다음에 마이단 혁명, 우크라이나, 이거 다 엄청난 노하우가 있잖아요. 엄청난 노하우가. 중국 공산당, 중국에선 이게 통하지 않았어요. 그 자스민 혁명 때 그 꽃으로 예전에 튤립 혁명, 장미 혁명 이런 식으로 그 컬러 혁명을 얘기를 할 때 중국은 자스민 혁명이라 불렀거든요. 그 컬러 혁명 중에 중국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중국에서 자스민 혁명 났을 때 아무 효과 못 봤습니다.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왜? 그 당시에 중국 경제가 잘 나갔거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반정부 움직임이 시민들 사이에서 호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패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된다는 거예요. 왜? 장기 불황. 그러니까 그때부터 계속 땅 때려서 중국 공산당 정부를 약화시킨 거예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워낙 거나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때린 거예요, 계속. 여러분 행군,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 겁니다. 여러분 행군할 때 피해야 될 길이 있습니다. 피해야 될 길이 뭐냐면요, 포장도로예요. 여러분 그 군화를 신고 행군을 할 때 잔디라든가 자갈이 있는 데라든가 이렇게 걸을 때 좀 불편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중간에 바위 같은 거 있으면 탁 걸려서 자빠지기도 하고 길이 울퉁불퉁하니까. 그래서 아스팔트 도로를 걸으면 참 편해요. 왜냐면 이렇게 일관되게 가니까. 근데 그게 처음에는 좋지 조금만 지나잖아요. 엄청 아픕니다. 왜냐면 아스팔트는 일종의 돌이잖아요. 딱딱하게 만든. 거기를 여러분들이 걸을 때 이렇게 탁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거를 4시간을 하잖아요. 발바닥에 멍이 듭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발바닥을 지킨다고 해서 이렇게 사뿐사뿐 걷는 게 아니에요. 왜? 장기간 걷다 보면 어떻게 돼요? 힘들어요. 이거 메고 다 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정상적으로 걷는 게 아니라 이게 터덜걸으면 이렇게 터벅터벅 걷는 거 있죠? 이렇게 발을 이게 탁탁 하면서 터벅터벅 걷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게? 처음엔 이렇게 살짝 걷지만 오래 걷다 보면 이제 발에 힘이 풀리니까 이렇게 턱 부딪힌다고. 이게 누적되면 발바닥이 그렇게 아파요. 제가 옛날에 군산에서 근무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군을 할 때는 항상 그 국도 아스팔트로 가거든요. 그래서 아스팔트로 행군할 때 저는 일부러 바깥에 흙길로 걸어갔어요. 왜? 너무 아파. 차라리 산을 행군하는 게 나아. 발바닥이 아프진 않으니까. 근데 발바닥이 아프면요 대책이 없어요. 왜? 걸을 수가 없는 거야. 멍든 다리를 멍든 발바닥으로 이렇게 걷는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아프겠어. 여기 멍든 데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때린다 생각해봐. 얼마나 아파.
그런 거랑 똑같아요. 중국 공산당 정부를 누적해서 계속 때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중국이 헬렐레 합니다, 지금. 근데 여기 이제 미국이 이제 중국 이제 전남 본부까지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난리를 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언어학자, 기술 담당, 전문가, 기술 담당이가 SNS인 거네. 언어학자라는 거는 뭐 중국 언어 하는 거. SNS에다 중국어로 프로파간다 하는 거 하는 거겠지. 네? 그래서 국제적으로 미국은 색깔혁명과 민주화를 통해 잇따라 혼란을 야기시켰다. 뭐 틀린 말 아니죠. 이게 중국의 그 프로파간다 매체인 CGTN. 그러니까 얘네들도 아주 거짓말을 하진 않아요. 이거 있었어요. 뭐 어쩌라고. 그래서 경제 금융 간첩 사례가 이전에 비해서 7배나 늘었대요. 야, 중국이 안 먹혔거든, 저게. 근데 이제는 먹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미국도 끈질깁니다, 진짜. 끈질겨. 미국 애들 하는 거 보면은. 그리고 여기 보면 CIA가 컬러 혁명 일으켰다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거. 여기 나오네, 자스민 혁명. 이 컬러 혁명이 내가 중국에선 자스민 혁명이라고 했잖아요. 홍콩에서 일어났거든요. 그때 이렇게 정보기관 움직였다. 예, 맞아요. 이거 있었어요. 이번에 중국 백지 시위에도 깊은 관련이 있을 거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지금. 예. 근데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있느냐. 시진핑의 권위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자, 중국 경제 위험해졌죠? 중국 경제가 위험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밀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중국 경제 살려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마윈을 다시 등극시킵니다. 이야, 씨. 여러분, 마윈이 어떤 인물입니까? 여러분, 그 마윈 나가갖고 뭐 이렇게 성공신화 얘기하는 거 있죠? 10중 8구 구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윈이 무슨 수로 부자가 돼요? 알리바바 주식의 90%가 누구 거였습니까? 손정희 거였습니다. 그리고 마윈의 그 정계 보면 나와요. 마윈 개뿔도 없을 때 손정희 찾아가서 저 좀 투자해서 도와주십시오 해서 그래서 만들어진 게 알리바바입니다. 그래서 아까 알리바바 주식의 90%를 손정희가 가지고 있었다고 한 거예요. 마윈은 바지 사장이에요. 일본이 중국 시장을 진출할 때 일본 기업으로 직접 들어가게 되면은 반일 감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소 때문에 장벽이 생깁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마윈이라는 바지 사장이라고. 소프트뱅크가 실질적으로 알리바바를 지배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큰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손정희는 누가 키웠습니까? 록펠러가 키웠잖아요. 옛날 때. 록펠러가 자금 내줘서 만든 게 소프트뱅크 아니야.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 마윈을 내쫓았는데 경제가 너무 나쁘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마윈 불러들였잖아요.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중국 공산당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서방의 금융자본이 지금 들어와 버리는 거야. 중국 공산당이 컨트롤하는 상태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마구마구 밀리고 정신없는 상태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컨트롤이 안 되는 상태가 되는 거야. 여기서 마윈이 성공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국 공산당은 힘들겠죠. 여기에 중국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당장은 위기를 모면하려고 마윈을 구원투수로 등판시켰지만 마윈이 성공하는 것을 원치 않을 거예요. 중국은. 마윈이 이 현상을 유지하는 걸 원하지. 왜? 성공하게 되면은 대중의 관심이 마윈한테 쏠리고 중국 공산당은 소외되기 시작하거든.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하죠. 임진왜란 때 선조와 이순신과 같은 느낌. 그런 거예요. 이순신이 잘 싸서 왜군을 물리쳐줘야만 조선 왕조가 종묘사직을 보존해. 따라서 이순신은 잘 싸워야 돼. 하지만 이순신이 잘 싸면 민심이 왕실이 아니라 이순신한테 쏠려. 그러니까 이순신이 너무 잘해서도 안 돼. 지금 마윈의 역할이 약간 이순신 같은 느낌이에요. 약간 지금 그래서 중국이 어려울 거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되면은 다시 마윈을 쳐낼 수도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네. 어쨌든 그래서 됩니다. 컨트롤할 수 없는 자본이 들어오는 거예요. 금융가들이. 그리고 이번에 이게 있었죠. 이번에 그 새해 때 중국 사람들이 폭죽 터뜨리고 노는 거를 갖다 막으니까 공안 자동차를 뒤엎어버린 거예요. 야, 이제 중국이 인민들이 파괴적인 밀란의 맛을 들였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맨날 민주노총, 정교조 이런 애들한테 배워서 뭐만 있으면 으쌰으쌰 하는 것처럼 쓸데없는 거 배운 거예요, 지금. 중국같이 엄청난 그러한 통제 국가가 거기에 짓눌려 살았던 중국 인민들이 찍소리 못하고 살다가
이번 코로나 때문에 백지 시위하면서 뒤집혔잖아요. 한번 맛을 봤어. 때로 데모하니까 중국 공산당이 항복하네? 저 무시무시한 중국 공산당이 항복하네? 맞들여버린 거야. 이거 어떻게 돼? 이런 거 나오니까. 이래버리는 거야. 야, 중국 공산당을 패고, 공안을 패고, 경찰차를 뒤집어 온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옛날이면. 근데 이제 그게 가능해진 거야. 그래서 앞으로 이제 중국 인민들은 뭐만 있으면 이 짓 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정확히 서방 세계가 원하는 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중국 전 국토가 드디어 혼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혼란에 빠지고 중국 공산당은 통제하기 위해서 더 강력한 공권력을 쓰고, 그럼 국제사회는 그걸 가지고 인권 탄압이라고 몰아붙이고,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간섭해서 중국 경제를 봉쇄시키고 이제 케이오스로 가는 거지. 중국 분할 작전 들어갔습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 대만이 침공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거 김관진 해갖고 우리나라에 왔었죠? 이거 우리나라 오고 대만 방문하고 할 때 어땠어요? 중국 애들이 대만 지역에서 군사훈련했다고. 네? 그리고 이번 성탄절에도 군용기 71대가 대만 주변에서 무력 시위했습니다. 네? 그랬고 지금 계속 미국 쪽에서 이런 얘기 하죠. 중국은 4, 5년 내에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 저도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봅니다. 왜? 중국은 지금 탈출로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 지금 이번에 한번 졌잖아요. 중국 인민들한테 약한 모습을 보여줬어. 때로 백지시로 데모를 했더니 방역을 풀어줬잖아요. 중국 공산당이 무적이 아니었네? 라는 걸 알아버렸어. 이런 데다 이번에 신정 이럴 때도 그렇고, 이제부터는 중국 그러니까 공권력이 자기네들이 하려는 거를 방해하면은 때로 몰려서 확 뒤집어 보면 되는구나 라는 인식을 가져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랬어요. 이거 그냥 방치하면은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중국 공산당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더 강력한 군대를 동원해야 되고 더 강력한 경찰 공권력을 이제 동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어. 그래서 더 심한 대립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대립을 하면 끊임없이 메비우스의 띠처럼 되면서 결국은 중국 공산당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민심이 이반한 정권은 유지될 수가 없어요. 이거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시설 외부로 돌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대반이야. 그리고 서방 세계도 중국이 그렇게 도발을 하라고 자꾸 대만을 부추기죠. 지금도. 무기 주고 뭐하고도 계속 대만을 키워서 부추기죠. 그러니까 중국 정부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왜? 아니 백지시위 때 밀렸는데 원래는 뭐라고 했어요? 대만이 독립선언을 하면은 중국 경제가 20년을 후퇴한다 하더라도 전쟁 때문에 불사하고 싸울 것이다. 옛날 때부터 아주 강경하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요즘 이렇게 낸시 펠로시가 대만 방문하고 독일, 프랑스 이런 국회들도 방문하고 일본에서도 방문하고 대만 독립 지지한다고 그러고 다시 또 아니라고 햇소리하고 미국에서 막 바이든은 지지한다고 얘기하고 대통령실에서는 그거는 바이든이 실현한 겁니다 이러고 뭐라고 얘기하든 간에 이러면서 계속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미국도 잽을 날려보는 거거든. 대통령이 툭 던져보고 중국 반응 보고 미안 이거는 바이든 대통령이 실수한 거예요. 해놓고 나중에 또 툭 던져. 그거 중국 반응 보는 거지. 그랬다가 중국이 또 뭐라고 미안하고 그걸 또 던져. 응? 계속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까 홍콩 민주화 시위나 백지 시위를 갖다가 중국 공산당이 때려잡는 거를 원하고 서방 세계도 그걸 원한다 했잖아요. 부추겼다 하더라도 때려잡는 거를 돕지는 않는다. 왜? 그래야 민심 위반이 일어나니까. 그리고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화 유지가 안 되니까. 이런 것처럼 대만에 침공을 하는 것도 중국이 그렇게 가게끔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얘네들이 계속 그렇게 길을 몰아가고 있어요. 중국이 4에서 5년 내에 침공한다는 소리는 중국 경제가 4에서 5년을 못 버틴다는 소리라고 봐야 돼요. 중국 경제가 2030년까지 못 버틴다는 소리입니다. 실질적으로 중국 경제가 2030년이 되면 아주 심각하게 나빠집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네. 중국 경제 심각하게 나빠져요. 그러니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외부로 시선 돌릴 수밖에 없다고. 자, 대만이 공격당하면은, 요거는 이제 빼자. 어떻게 됩니까? 일본이 나섭니다. 일본이. 제가 아베 죽었을 때 위험하다 그랬죠. 우리나라. 아베 죽으면 안 되는데. 아베 죽자마자 바이든, 헨리 키신저, 그 다음에 우리 브링컨, 그 다음에 이 사람 까먹었다. 프랑스 대통령, 하여튼 뭐 해. 대만 총통, 차잉원, 이런 사람들, 우리나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추모를 합니다. 아니, 물론 사람이 죽었으니까 추모하는 건 해야 되는데, 약간 좀 오바스러울 정도로 하는 거예요. 오바스러울 정도로. 그리고 그 죽인 사람은 분명히 자기네 집안이 통일교를 해서 망했기 때문에 거의 앙심으로 원래 통일교의 그 교주인 한학자여서를 공격하려고 했다가 없어서 꽝 대신 다거로 아베를 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기시다 총리는 그 선거 기간 동안에 그거를 불의에 대항해서 우리는 굴복하지 않겠다. 이상한 소리를 한단 말이야. 아니, 살인범이 살인 동기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살인 동기는 그런 게 아니야. 근데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에게 절대 굴하지 않고, 뭘 굴해? 걔가 무슨 자유민주주의를 뭐 해야 한다 그랬어? 걔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정치적 파고파간을 몰아가더라고. 그래서 이거 좀 분위기 안 좋은데 일본을 키워주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 앞쪽에 대만 얘기했잖아요. 대만이 공격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중국이 코너로 몰리고 있어요. 2차 세계 때 히틀러가 전쟁했던 거와 비슷해. 코너에 몰리고 있단 말이야. 대만 공격당하면 일본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개입한다고 했잖아요. 주둥아리로만 개입하는 거 아니죠? 진짜 개입해야 되죠? 근데 개입하려면 뭐 해야 돼요? 헌법 개정해야 되고 일본이 무장할 수 있는 나라가 돼야 돼요. 근데 그 무장할 수 있는 명분이 없었어요. 여태까지는. 근데 아베가 죽으면서 신속하게 그게 가더라고. 그러면서 보면은 이렇게 과반수를 넘었습니다. 이제 일본이 전쟁이라든가 선전포고라든가 무장하는 거에 대해서 해도 통과가 될 수 있을 만큼 일본 역사상 이런 적이 없었어요. 이게 우리나라는 이걸 얘기하면서 일본이 군국주의에 대해서 개거품 물고 하는데, 여러분, 일본이 군국주의라기보다도 무장이 가능하게 되는 건요, 일본 내부 정치인들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일본 내부에서 그러한 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 미국이 그거를 용인하지 않아요. 이번에 일본이 저렇게 전쟁 가능한 국가가 된 데에는 미국의 용인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예를 때 제가 그 방송 많이 했잖아요. 일본은 박정희 대통령 때,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 때, 그리고 일본의 사토 오에사코, 다나카 카쿠에 이럴 때 우리나라가 일본과 함께 콜라보레이션으로 비밀리에 핵 개발도 했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한국의 경제가 발전했다.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한국하고 일본의 정치인들이 다 숙청당했습니다. 결국은. 코리안 게이트, 록히드 마틴 사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날려버려요. 한국의 핵무장, 한국의 자주국방, 일본의 핵무장, 일본의 자주국방 다 날려버렸다고. 근데 이번에는 된대. 이게 미국이 힘이 빠졌기 때문에 일본이 독자적으로 한다고 생각하세요? 천만에 만만해. 미국이 그렇게 하게끔 한 겁니다. 지금. 강렬히 그걸 원했고 일본도. 그리고 일본이 그렇게 되는 데에는 누가 도움이 컸어요? 북한의 핵미사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북한이 일본을 도와준다는 얘기를 여러 번 했던 거예요. 저거 미국하고 일본 편이네? 그런 얘기를 계속 했던 거예요. 그거를 핑계 삼아서 결국 일본은 공격 가능한 국가가 드디어 된 거거든.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옛날 그 아베 죽음에 관련된 그 영상 한번 보세요. 옛날 거.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아베가 죽고 국장을 치르게 되면은 국장 치른 이후서부터 해서 일본은 급속하게 전쟁 가는 국가가 될 것이다. 와, 씨. 응? 성지방송이죠. 성지방송. 응? 우리나라에서 아베 잘 죽었다, 센터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을 때 아베 절대 죽으면 안 되는 사람이다. 응?
그 얘기 제가 하고 했지 않습니까? 큰일 난다 우리나라. 이미 늦었죠.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가 국제정치를 모르니. 그래서 아베가 죽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기시다 총리가 드디어 완전히 독자적인 힘을 갖고 세력을 갖췄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시다 총리가 실세가 아닙니다. 아소 총리예요. 아소 총리. 네? 그래서 아소 총리가 원래 아베가 있을 때는 아베가 가장 조직이 크고 강력했어요. 그랬었는데 이 아베 수상이 죽음으로 인해서 아베를 따라 있던 그 세력들이 와해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아소 총리를 중심으로 한 세력이 지금 떴어요. 근데 여러분, 아소 총리 있지 않습니까? 이 아소 총리의 딸이 로스차일드 가문과 결혼 동맹을 맺었습니다. 물론 직계는 아니에요. 반계입니다. 근데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그와 동시에 일본의 수도공사 있잖아요. 그게 민영화가 돼버렸어요. 민영화 되는데 그 민영화 된 그 일본의 수도공사 회사가 로스차일드가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로스차일드 가문과 결혼했던 아소타로의 딸 있죠? 그 딸이 거기서 일해요. 와. 어? 일본은 지방자치라기 때문에 여러 자치주가 독자적으로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수도공사가 일본 수도를 민영화시키면서 점점 확산시킵니다. 거의 전국 다 먹었어요, 이제. 네. 로스차일드랑 손을 잡고 있는, 연을 맺고 있는 정치인이 일본에 있다는 사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소타로가 날아가고, 아베가 날아가고 아소타로가 됨으로써 앞으로 일본이 누구랑 손을 잡느냐? 영국입니다. 그래서 제2의 영일동맹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폐전 77년 만에 드디어 기시대 전쟁하는 국가 만들었고, 그리고 젤렌스키 초청했죠. 이거 우크라이나에 연결돼 있거든요. 여러 번 얘기했죠. 그러면서 이렇게 미일 경제가 자꾸 나와요. 아니 왜 자꾸 한국은 빠지는지 모르겠어. 네? 양자 컴퓨터에서 일본 밀어주고, 그리고 이게 보면 이런 것들 나옵니다. 독도랑 이거 보세요. 이거 중요한 건데, 일본이 보통 국가가 되는 거를 주변에 싫어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물론 중국도 있지만 중국은 논외. 어차피 적이니까. 한미일 군사동맹을 맺을 때 한국 있잖아요. 한국이 많이 반대하잖아요. 그러면 일본은 보통 국가를 하려는 그 과정 속에서 한국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 게 좋습니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왜? 한국이 반대하면 골치 아플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나고 어떻게 됐어요? 스웨덴이랑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터키가 반대하죠? 너희들 이거 조건 들어주지 않으면 나는 이거 인정 안 해. 그래가지고 계속 나토 가입을 못하게 방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 한미일 군사동맹을 맺어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고 북한 내 핵개발을 저지하려고 한다. 그러면 일본은 더 이상 일본이 비무장 상태로 있으면 안 되니까 무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보통 국가로 가기 위해서 한국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 게 되게 절실한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이 최근에 일본의 행태를 보면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한국하고 관계 개선 특별히 신경 쓰지 않습니다. 물론 문재인 정권 때 똥땅 치기 너무나도 많아요.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바뀐 윤석열 정권은 그 문재인 정부와 반대점에 있는 사람이잖아. 따라서 일본하고 얼마든지 화해가 가능하고 그렇게 제스처도 여러 번 보냈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안 움직인단 말이야. 그리고 한미일 군사동맹 회담을 할 때도 자꾸 미일 회담이 자꾸 따로 빠져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아베의 죽음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아베가 죽음으로써 록펠러랑 연결되어 있던 미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질서의 그러한 설계자들이 밀려나고, 영국의 로스차일드를 중심으로 한 이 세력들이 동북아시아 질서를 어떻게 설계하실 것인가를 결정하게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베가 죽고 아소타로가 지금 일본에서 실세로 등장한 게,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제2의 영일동맹이라고. 그리고 미국이 주도로 해서 동북아를 할 때에는 일본을 억누르면서, 일본의 군사적 상대를 억누르면서 중국을 견제하는 쪽으로 가지만,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하게 되면 어떻게 됐냐? 일본을 키워서 파트너로 가지고 가면서 중국을 견제하는 쪽으로 갑니다. 이게 미국과 영국의 큰 차이예요. 미국은 일본을 억누르려 하지만 영국은
키운다. 물론 중국을 견제하는 건 둘 다 똑같아요. 둘 다 똑같지만은 일본을 살리느냐 죽이냐의 차이가 미국과 영국의 관점의 차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아소타루가 득세했기 때문에 그럼 이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한국은 나가리 됐다는 소리예요, 이게. 한국은 이제 나가리 된 겁니다. 그것도 모르고 아베 죽었다고 만만세 부르고 있는 거야. 마치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 죽였더니 만세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만세하고 나서 우리나라 한일합방 당했잖아. 응? 그리고 한일합방 당했잖아. 한 치 앞도 못 내다보는 거야, 우리나라는. 한 치 앞도 못 내다봐. 아, 진짜 안타깝죠. 그래서 여기 보면 나오지만은 그 과정 속에서 일본이 이렇게 위안부 할머니들한테 931원을 입금해주고 합니다. 그리고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이런 주장을 해요. 아니 지금 한미 관계를 공고해야 되는 거 아닌가? 더구나 이제 문재인 정권도 없어졌는데 좀 친하게 지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중요하잖아. 북한 미사일 쏘고.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영국이 뒷배경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일본도 아는 거예요. 이제 필요 없어. 한국은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옛날 고종 구한말하고 비슷해요. 옛날 때 서구 열강들도 막 들어와서 조선의 왕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로비하고 막 했던 시기 있죠. 우리가 그 시기를 지나갔어. 이제 정리가 하나하나 되고 있는 거예요. 일본만 남네. 그렇게 가고 있는 거지 우리가. 그러니까 일본이 한국 눈치 안 보고 이렇게 무장 가능한 전쟁 가능한 국가가 되냐 마냐 기로해서 거짓으로라도 한국한테 잘 보이고 알랑방구를 껴야 될 판에 갑자기 위안부 할머니 문제. 물론 위안부 문제는 한국이 잘못한 거예요. 한국의 나노부지 비애들 완전히 이거 완전 사기꾼 짓도 아니야. 그랬기 때문인데 어쨌든 이게 국제적으로 이게 도발한 거거든. 왜냐면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는 우리 이제 잘 지내봅시다. 우리 이제 그 과거 문재인 정권 때 그런 반일 이런 거 다 정리하고 우리 친하게 지냅시다. 근데 일본 쪽에서 침을 뱉어버린 거거든. 독도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예, 신경 안 쓰겠다. 너 필요 없다는 거야. 한국 너 필요 없어. 네가 찬성하던 반대하던 나는 이미 이제 우리 그 뒤에 로스구이 형님을 등에 업었어. 너 필요 없어. 내가 너한테 잘 보이지 않아도 나는 전쟁 가는 국가가 된다. 실질적으로 됐죠. 그리고 이제부터는 나의 뒷배경에는 큰 형님이 있어. 그러니까 필요 없어. 한국 따라하려면 따라와. 싫어? 그냥 오지 마. 그냥 거기 있어. 그냥 반대에 짱 박혀 있어. 난 나의 갈 길 간다.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게 일본의 자세예요. 일본이 이렇게 해서 지금 계속 성공적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고 있어요. 대만에서 4, 5년 내에 전쟁이 난다는 소리는 한국도 4, 5년 내에 전쟁이 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왜? 한국은 무사할 것 같아요? 대만 전쟁일 때 북한은 가만히 있을까? 어차피 이거 연결돼 있는데 중국하고 관련된 문제 아니에요. 아주 직접적으로. 우리도 같이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니란 말이야. 우리나라 지금 아무도 생각 없죠. 그리고 지금 일본이 원하는 건 뭐예요? 함경도 쪽입니다. 지금 강원도가 자치주가 되고 있죠. 야, 강원도에서 그 김진태 그 도지사가 그 사건 나면서 회사채 갖고 엄청난 부도 날 뻔하고 막 난리가 났었죠. 그거 원래 날 문제였어요. 날 문제였는데 그거를 명분 삼아서 피해를 확 키워버렸지. 결국 그렇게 해서 강원도 자치주로 해서 가고. 강원도 자치주면 저거는 이제 한국 땅이 아니게 돼요. 강원도서부터 해서 함경도에 걸쳐지는 라인이 미국의 서방 진영 연합국의 관할하에 들어와야만 중국의 동해 진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가장 미국이 관심을 갖는 거는 중국이 함경도로 뚫고서 동해안의 영토로 갖는 거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초미의 관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미 군사훈련을 할 때는 항상 동해안에 있었던 거예요. 왜? 동해안에서 바라보고 있는 게 함경도하고 강원도니까. 강원도도 잘려 있잖아요. 한국 쪽 강원도와 북한 쪽 강원도가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쪽을. 그러려면 강원도가 자치주가 되는 게 좋지요. 한국의 중앙정부로부터 벗어나서 독자적으로 움직여줘야 돼. 왜? 한국의 좌파 정권이 생기건 우파 정권이 생기건 상관없이 강원도는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적이거든요. 거기 강원도 도지사만 싸워서 구워 살면 다음에 거기에다가 강력한 군사기지 짓고 육지에다가
그리고 해군이 태평양 쪽에서 온 강력한 해군이 있다면은 바다를 지킬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유사시에 북한이 어떤 이상한 일이 생겨서 북진을 해야 될 문제가 생긴다든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바로 북한 쪽 강원도라든가 함경도를 장악할 필요가 있다고. 근데 한국은 어때요? 지금 뜨뜻미지근하잖아. 한국은 좌파 정권이 생기건 우파 정권이 생기건 그 북한과의 전쟁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 책임을 뒤집어 쓰기 싫어서 그래요. 그 전쟁 일으켜가지고 말이야, 경제 나쁘게 만들고 사람 죽게 한 대통령, 이러한 오명을 뒤집어 쓸까봐 이 북한 문제를 만약에 제대로 대화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무력을 써서라도 북한을 굴복시켜서 비핵화하겠다라는 정도의 어떤 절박함이나 그런 건 없어요. 따라서 미국은 한국에서 좌파 정권이 생기든 우파 정권이 생기든 무시하고 가는 게 현재의 상황인 겁니다. 그러나 혼자 할 수는 없어.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일본 끼고 가는 거예요. 북한은 일본이 무장을 할 때까지 이용당한 거고, 계속 자금 대주고 기술 지원해줘서 북한이 핵무장할 수 있게끔 계속 해줘서 그거를 명분으로 일본은 드디어 보통 국가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문제는 뭐다? 북한이 그렇게 해서 무기를 가진다 한들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왜? 돈이 없어요. 전쟁이라는 건 돈이 필요한데 그게 안 돼. 그러니까 약간 뭐라 그럴까? 지금의 북한을 비교하면 그런 거랑 똑같아요. 헬스 근육이야. 헬스 근육. 몸은 막 이래. 핵무장을 해서 딱 이래. 근데 링에 올라가서 싸움 시키면 30초 만에 힘이 다 빠지는 거. 여러분 전문 복서랑 헬스해서 이게 근육 키우는 사람 싸움 붙이면은 복서가 이깁니다. 등치가 작아도. 왜? 이건 싸움 근육이거든. 져요. 등치 큰 애들이. 북한이 그래요. 핵무기가 있으면 뭐해. 결국 스태미나의 싸움이거든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스태미나 싸움이에요. 스태미나 싸움이란 게 뭐야? 장기전. 러시아 벌써 탈진하잖아. 아니 저 전쟁을 해도 러시아 같은 나라도 탈진을 하는데 북한이 얼마나 전쟁을 지속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네? 뭐래 못해요. 그래서 일본 키우는 겁니다. 왜? 여러분이 세계를 지배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 하는 방식, 일본을 억누르면서 미국이 커버하는 방식, 동북아시아를 2차 세계대전 이래 그렇게 했잖아. 너 일본 크지 마. 내가 통제한다. 했더니 경제적으로도 일본한테 손해를 많이 봤어. 뿐만 아니라 부담이 돼. 아니 중동도 해야 되고 동유럽 때가 손댈 때가 많은데 동아시아까지 해야 돼. 너무나 힘들어. 한국 좀 해보려고 했더니 안 된대. 아이씨 저 군사 주둔비라도 좀 너희들이 좀 주면 안 될까? 싫어 막 그래. 그러니까 미국은 힘들어 죽겠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도 한번 봤는데 한국도 협조적이지 않아. 야, 좀 주한미군 주둔비라든가 이런 것도 너희들 좀 대주면 안 될까? 싫어요 막 그래. 어떻게 일본 좀 억누르면서 한국을 좀 내 편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해버리는. 한국도 협조 안 해. 점점 힘들어져. 시간만 질질 끌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된 거야? 야야야 미국 너 빠져. 너 그런 방식으로 해서는 이거 해결 안 돼. 이제 영국에서 나서는 거죠. 그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일본을 키워. 저 새끼들 돈이 있잖아. 그리고 쟤들 무장하기를 원하잖아. 그냥 해달라는 대로 해줘. 대신에 이제 뒤에서 컨트롤을 하면 되니까. 통제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대동아공영권을 만든다는 얘기를 했지만 2차 세계대전 때처럼 대동아공영권을 만든 게 아닙니다. 왜? 그때는 일본 제국이 일본 군부 세력들에서 독자적으로 하려고 했던 거지만 그건 날라갔고, 지금 일본의 극우 세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일본을 전쟁하는 국가로 만들어서 이참에 북한 때려잡고 중국 때려잡고 하면서 과거 일본 제국의 영광을 재현하고자 하는 꿈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있습니다. 전쟁하는 국가가 되면서. 하지만 그 사람들의 꿈은 허상이죠. 왜? 그때랑 지금은 달라요. 지금 일본이 다시 그렇게 움직이는 것을 좋아주는 세력들은 과거 일본 군국주의 세력이 아닙니다. 그 일본 군국주의 세력들을 제거했던 서방 세력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바로 일본의 그런 극우주의자들의 꿈과 야망을 이용할 뿐인 거야. 일본 결국 희생당할 겁니다. 이거 이용당할 게 너무나 뻔해요. 하지만 지금 당장 일본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왜? 일본도 경제 불황이고 여러 가지로 위기거든. 뭔가 탈출구가 필요해요. 중국만
지금 내부적 분열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만 침공이라는 탈출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일본도 똑같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필요 충분 조건이 만난 거야. 일본과 중국이. 근데 직접 싸우기는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대만에서 싸우는 겁니다. 대만에서. 또 어디서 싸울까? 한반도. 그러다 보니까 한미일 군사동맹 회의보다는 자꾸 한국이 배제된 미일 회의만 자꾸 열리고 있는 거예요. 이건 한국한테 되게 불리하다는 신호예요. 그러면서 일본은 이 과정을 통해서 과거처럼 가스라테프트 밀약 이런 것들을 맺으면서 다시 조선이나 이쪽으로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는 거지. 그렇게까지는 안 가요. 그렇게 놔두질 않죠. 그 서방 세력이 생각하는 거는 동북아 국가가 단결하지 못하고 분열돼서 바라바라 통치되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나 일단 일본의 극우 세력들은 그러한 꿈을 갖고 있죠. 그래서 미국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했던 것이고 지금까지 그렇게 다구리를 당해서 참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모르죠 또. 이렇게 된다면 나중에 속았다 그러면서 과거 메이지 정부 이후처럼 또 일본에서 극우 세력들이 정권을 쟁취해서 또 과거와 같은 우를 범할지 그건 알 수 없으나 일본은 어쨌든 서방 세계의 적극적인 지지하에 드디어 다시 대동아 공영권의 꿈을 꾸게 됐습니다. 이거 예전에 제가 한 4년 전에 뉴스타운에서 비공개 강연할 때 이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그때 그 다물 프로젝트 소개해주면서 내가 생각하는 이 구상이 있는데 이거 만약에 실현이 안 될 경우에는 일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온다. 모르겠어요. 지금 제 방송 보는 분들 중에 그 뉴스타운 거기에 비공개 강연에 오셨던 분이 있다면 이거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했죠. 일본군이 들어오는데 일본군으로 들어오지 않는다. 유엔군으로 들어온다. 사실 우리나라한테 지금 이거는 고토수복이란 건 기회이기도 하지만 위기이기도 하다. 왜? 우리가 실패하면 우리가 먹히는 거거든. 그래도 그때만 해도 희망이 있었는데 지금은 희망은 없어요. 솔직히. 우리가 고토수복한다? 이제는 날아갔습니다. 한국에서 이거를 견인하고 이거를 설계하고 지휘할 만한 정치인이 없어요. 좌파우파 떠나서 없습니다. 그냥. 지금 우리나라는 풍전등화예요. 그거 아는 사람이 없어. K-팝이 퍼지니까 좋다? 그게 뭐가 별거라고. 그까지가 딴따라. 그거 금방 끝내. 우리나라 저초산 고령화 때문에 2030년 되면 다 늙어갖고 안 됩니다. K-팝은 우리가 아무리 지금 잘한다 하더라도 모르겠어요. 2030년까지 선전한다 하더라도 그 이후부터는 쇠퇴합니다. 왜? 인구가 없어서. 젊은 인구가 없어요. K-팝은 젊은 사람들이 만드는 거잖아요. 이제 끝나요. 2025년만 돼도 꺾일 수 있어요, 지금. 왜? 스임이 다 했어요, 역할이. 우리나라 3대 엔터테인먼트, SM, YG, JYP 다 어떻게 됐어요? 한 명 조사받고 버닝썬 사건 때문에 이수만 물러났죠. 박진영 실질적으로 물러났잖아. 어디 종교에 빠졌다는 얘기도 있던데. 다 날라갔잖아. CEO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외국 자본들이 지금 우리나라 연예계 지금 이미 주무르고 있잖아요. 그걸 뭐 K-팝이라 그래. 플랫폼을 걔네들이 장악하고 한국이라는 서커스에 삐에로와 불곰을 쓰는 거 아니에요. 지금 물개를. 서커스장이라는 플랫폼은 걔네들이 갖고 있잖아. 입장료도 걔네들이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쇼마하는 광대야. 광대는 화장빨이잖아요. 광대는 딴 사람 시켜도 되는 거예요. 어차피 광대 옷 입고 이거 꽃갈 모자 쓰고 이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누가 해도 상관없는 거 아니야. 서커스장이란 장소는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K-팝이 무슨 대수인 줄 알고 있어요. 모든 걸 다 해결할 줄 알고 있어. 그거 신기루예요. 다 날아가는 거야. 그래서 일본이 지금 이렇게 해서 준비를 지금 차근차근 해나가고 있는데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왜? 대세가 이렇게 가니까. 그러면은 내 일본어가 이제 역할을 할 때가 되는 건가? 응? 그런 생각도 좀 합니다. 조금 씁쓸해요. 야, 씨 어떻게 한국은 이렇게 모를 수가 있냐. 그러면서 뭐 얘기하면 김박사 저 새끼 친일파 어쩌고 얘기해. 그런 놈들이 나라를 이렇게 망친 거예요. 그런 놈들이. 왜?
국가의 전략을 어떻게 짜고 옮겨내는지 전혀 감이 없이 감정적으로만 대응을 하고 역사도 그러니까 역사를 잘못 배웠기 때문에 그런 감정적인 대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긴 줄 알고 있거든. 역사책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과거를 배워서 미래를 대비하는 건데 잘못 배웠으니 그렇게 대비하는 거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2부는 이걸로 마치고 나머지는 정예방송에서 화요일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대박.